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전라도와 오키나와 그리고 아일랜드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핍박을 받았다는 외부 세력이나 또는 같은 민족 지배층에 의해서 그런 공통점이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서정민갑 선생님. 그렇죠. 소외받는 일을 당하면 네. 가만히 있지 않고 네. 싸우고 정의롭게 목소리를 냈던 거.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래가 있겠죠, 노래. 결국은 빛나는 예술을 꽃폈다. 네. 예. 예를 들면 오키나와의 그 샤미센이라고 있잖아요. 네. 일본 전통악기 뱀 가죽으로 네. 해서 줄 3개짜리. 이것 오키나와에서 만들었고 또 아무로 나미에를 비롯한 많은 그 대중 연예계 스타들이 오키나와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일랜드에도 보면은 유투니 벤 모리슨이니 치프텐슨이 애냐니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 팝계 밥겔도프니 이렇게 영향을 미친 뮤지션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광주, 예? 전라도, 판소리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걸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걸 준비해 오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80년대 초반의 민중가요들을 쭉 다시 들어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대학 노래패만 했던 게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82년 광주에서 만들었던 빛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테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82년입니까? 네네. 오, 82년에 만든 빛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테이프.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이 테이프는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 테이프이죠. 왜냐하면 이 테이프에서 정말 민중가요의 첫 번째 가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 니모리아 생쥐 곡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네. 바로 그 테이프를 그 곡을 만든 이제 테이프인데, 네. 네. 광주에서 이제 만들었고, 5.18을 어떤 추모하는 의미로 이제 만들었는데,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광주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광주에서 이제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난 이후에 광주에 이제 문화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작가분들이 꽤 계셨죠. 작가. 네, 시인 네. 문병란 선생님, 문병란 시인. 김준태 선생님, 네. 그리고 뭐 한승원 선생님, 예. 전라도 출신의 이제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전라도는 또 판소리의 전통이 있었죠. 예. 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포크 음악의 전통이 또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사직공원 쪽에 가면 통기타 카페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사직공원, 그렇죠. 거기 옛날에 사직단이 있었던 곳이었고, 네네. 제사 지내던. 그 위에 KBS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상무직으로 옮겼습니다만 그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네. 통기타 업소들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광주문화재단 뜻인 그쪽으로 입주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70년대 후반에 뭐 대학가요제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두각을 보였던 싱어송라이터, 포크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또 그런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남대학교에 당시에 문화운동을 했던 그룹들이 있었는데 네. 하나는 그 민속문화연구회, 소위 탈춤반이었고요. 민속문화연구예요? 네네. 네.
네, 이제 70년대 후반에 대학가에서 탈춤 보호 운동이 좀 활발하게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전남대도 이제 그래서 그런 동아리가 생겼던 거죠. 네. 학교에 뭐 약간의 반대와 탄압이 있었지만 꿋꿋이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연극반이 있었다고 해요. 예. 예. 그 연극만 한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의미 있는 서구의 리얼리즘 연극 같은 것도 하면서 네. 한국 사회를 담으려고 했던 연극반이 있었는데 네. 이 두 흐름이 전남대학교의 문화운동을 좀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전라남도 광주를 대표하는 네, 그런 국립대학이죠.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이분들이 80년대 광주의 문화운동을 이끌었는데 네. 김선출 씨, 윤만식 씨, 박효선 씨 이런 분들이죠. 네. 연극 쪽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또 재밌었던 것은 그 당시에 황석영 선생님이 네. 소설가 황석영 씨가 전라도 광주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장길산 연재를 하셨었잖아요. 70년대 말에. 그렇죠. 근 10년이었나요? 70년대 중반부터? 74년부터 연재를 해가지고 예. 했는데 이제 78년에 광주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양림동에 살았는데 네. 그냥 숨어서 아니면 뭐 조용히 소설만 쓴 게 아니라 네. 또 광주에 문화운동 하시는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막 꼬드기셨대요. 어떡해요? 내가 이제 돈을 댈 테니까 극단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속문화연구회와 연극 동아리 네. 사람들이 이제 묶여서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극단 광대예요. 그 극단 광대팀이 이제 1980년 4월에 5.18 한 달 전에 한 달 뒤에 그런 어떤 참극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극단을 만들었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5.18을 겪은 이후에 황석영 선생님과 함께 이 빛의 결혼식을 만드는 어떤 주역들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광주의 그런 문화 역량, 네. 그리고 오지랖 넓었던 또 명망이 있었던 황석영 선생의 그런 부추김. 예, 그리고 돈도 되셨대요. 가장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예. 당시에 그 어둠의 자식들이었나요? 꼬박동네 사람들이었나? 이런 어떤 그 소설을 르포 같은 거 쓰신 게 있는데 그 책을 내서 번 돈을 다 이렇게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꼬박동네 사람들은 이호철 선생의 그런 역이었을 테니까 다른 뭐 무기의 그늘 같은 것이 잘 팔렸을 수도 있고 하여튼 황석영 선생은 이미 그때 스타였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든 빛의 결혼식 일단 한 곡을 들어보고 도대체 이 테이프가 어떤 내용인가 이런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럴까요? 네네. 네. 서론이 좀 길었어요 오늘. 네. 그렇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테이프에서는 사실 니무리아 행주곡만 알려져 있지만 네. 또 여러 곡들의 좋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테이프의 서곡격인 젊은 넋의 노래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젊은 넋의 노래 서곡입니다. 들어볼게요.
남자복이 하나 되는 둘이서 하나 되어 예, 무슨 대단한 화감이 있거나 또는 반주가 있거나라는 거 아닌데 참 진지하다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리고 노래가 참 예쁘죠. 노래가 예쁘고 진지하고, 예. 뭐라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자기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갔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 테이프 얘기를 좀 더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테이프이 만들기 전에 이제 재미있는 어떤,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죠. 뭐냐면, 광주항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신 윤상원 열사. 네, 시민군 대변인이셨던. 네, 그리고 윤상원 열사와 함께 들불야하고 활동을 했지만, 광주항쟁 전에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박기순 열사. 그러니까 들불야학이라고 하는 지역의 야학에 같이 선생님으로 계셨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네네. 광주항쟁 이전에 아마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박귀순. 네. 이제 그분들이 둘 다 이제 결혼하지 않고 처녀총각으로 이제 죽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 남아 있는 동지들이 두 분을 전통 영혼 결혼식을 시켜드렸어요. 아, 영혼 결혼식을 시켰다. 네, 전통 혼례 방식으로.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전통 혼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당이 와서 초혼꽃도 하고 또 혼도 불러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 지역의 시 쓰는 문병란 선생이 가서 이제 축신앙송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을 이제 본 사람은 많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광주 지역에서 문화운동 하는 분들에게는 알려졌겠죠, 당연히. 이런 일이 있었다, 알려졌는데 그걸 이제 황석영 선생이 듣고 이거 되게 재밌다. 되게 뭔가 좀 흥미롭다.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극화시켜서
테이블 만들면 좋겠다. 네. 라고 이제 기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네. 예, 유튜브에 올리자. 그렇죠. 네, 네.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예. 당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불법 테이프를 만들었던 것은 김민기 씨의 공작의 불빛 말고는 거의 없었을 텐데, 네. 예. 물론 뭐 메아리도 있었지만 네. 이제 굉장히 드물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작곡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노래 네. 테이프를 만들려면. 예, 예. 네. 그래서 김종률 씨 당시에 예. 운동을 했던 분은 아니지만 전남 출신으로 대학가에서 상도 받고 네, 전남대학교 4학년이었죠. 경영대 4학년이었던 네. 네, 김종률 씨가 또 이 테이블 만들었던 분들의 어떤 고등학교 후배여가지고 또 네, 이래저래 이제 해서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 또 광주왕쟁은 다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예. 네,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네. 이제 이 테이프에 담겨진 노래는 그분이 다 만들었고요. 아, 그랬군요. 네네. 네. 그리고 노래 보니까 오창규라고 한다면은 광주 지역의 전설적인 광주 MBC 전설적인 프로듀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분이 막 PD가 돼가지고 네, 참여를 하셨죠. 노래도 불렀다고 됐는데 그러면 잊지 못하네 하고 그 전라도 억양으로 예, 노래 부르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너무 티가 나죠. 예, 아니 못하네 이거만 딱 들어도 이건 전라도에서 만들었구나. 예, 전라도 사람이 불렀구나라는 게 딱 티가 납니다. 그렇죠. 예. 기타는 이제 노래를 만든 김종률 씨가 직접 치셨고요. 그렇군요. 네네. 기타 그럼 한 대로만 지금 다 녹음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기타 한 대와 이제 북이라든지 꽹과리 같은 것들 좀 써가지고 함께 작업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종합을 한다면은 윤상원, 박기순 두 분의 영혼 결혼식을 치렀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이거를 그냥 한번 행사하고 말기는 너무도 아쉽고 이걸 또 전개해서 광주항쟁을 좀 알리는데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지역의 문화 역량들이 총 결집해서 만들었던 요즘에 유튜브에 올리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기분으로 만들었던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을 한 게 바로 빛의 결혼식이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만들려면 또 노래를 가사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황석영 선생님이 서점에 가서 네. 당시 그 민중 시집들 쭉 한 20-30권을 사셨대요. 네. 그래서 쭉 보고 어떤 것들은 시를 노래 가사로 바꾸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유무장중곡 같은 경우는 백교환 선생님의 시집 중에서 맷비나리라고 하는 시가 맷비나리? 네네. 있었죠. 그걸 이제 황석영 선생님이 노래 가사로 바꾼 거죠. 그랬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곡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곡인데요. 네. 무등산 자장가라는 곡입니다. 무등산 자장가. 네. 역시 황석영 선생님이 가사를 썼고 네. 김종률 씨가 이제 작곡을 했는데 네. 노래는 오창규 선생님의 아마 부인이셨을 거예요. 그래요? 예, 이미숙 님이라고 네. 이분이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등산 자장가 듣고 오겠습니다.
자장가라고 했는데 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목포의 눈물이라던가 또는 육자배기에서 드러난 그런 유려하고 이렇게 느릿느릿한 그런 한의 분위기 이런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이 노래 부르신 이미숙님이 네. 광대에도 같이 참여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극단 광대. 네네. 네. 그 전에 이제 전남대 국악반 출신이에요. 아,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스타일이 어쩐지 몸에 익은 거죠. 전남대 국악반 출신 그렇군요. 네네. 그 흥미로운 건 이 당시엔 또 이분은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PED 선생님 또 어떤 분은 그 여기 참여하시는 어떤 다른 분은 현직 또 군인이기도 했고 군인도 있었어요? 네, 김선출님이라고. 김선출. 네, 뭐 글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목소리 참여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무등산 자장가. 무등산이란 것은 그야말로 계급이 없는 동등한 그런 산이란 뜻인데, 광주 사람들의 뭐라 그러나 정신적인 어머니 같은 고향이죠. 어머니 같은 고향, 고향 같은 어머니 같은 고향, 뭐 그런 거. 예.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광주의 무등산이요. 그런 노래도 있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자, 그 다음 곡은 에루와 에루얼사 있고 그렇습니다만,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 그럴까요? 네. 이제 그래서 테이블 만들 준비를 이제 하고 네. 몇몇의 멤버들에게 이제 미리 연락을 해놨는데 네. 그래서 몇 월 며칠 내 만들 테니까 네. 그날은 약속 잡지 마라. 아, 네. 네, 그래서 그래 놓고는 이제 모였대요. 네. 그 황석영 선생님의 2층 집에. 아, 스튜디오 이런 데가 아니라 집에? 네, 그렇죠. 네. 네. 스튜디오를 쓰기는 좀 어려웠죠. 네. 당시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엄해서. 네. 그래서 몰래 모여가지고 이제 창가에다가 이불 같은 거 붙이고. 네. 소리 안 나가게. 소리 안 나가게. 새벽에. 야. 근데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번에도 그 니문의 행진곡을 같이 들으셨는데 그 꽹과리 치고 막 북치고 이랬는데. 네. 어떻게 그 소리가 안 나갔을까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하지만 최대한 막을 만큼 막아보자. 네, 그런 거였겠죠? 네. 그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녹음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일단 노래를 듣고 배포한 얘기는 일단 마저도 하도록 하죠. 에루와 에루얼사 이건 어떤 노래입니까? 에루와 에루얼사도 역시 이제 황성 선생님이 가사를 쓰고 김종률 씨가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사실 광주항쟁을 거친 이후에는 굉장히 어떤 패배감, 무력감에 네.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죄책감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요. 네. 근데 그런 노래만 담아서는 어떤 그 다시 운동에 어떤 에너지가 생겨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일부러 이제 힘찬 노래를 한 곡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 노래가 바로 이제 에로와 에로월사인데 네. 이런 광주항쟁 이후에 암울함과 절망감을 딛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곡이고요. 그렇군요. 이제 어떤 탈반 출신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국악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데 국거리 장단의 징소리로 곡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에루와 에루얼사 듣습니다. 모두를 힘 합하여
사실은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은 노래만 좋으면 됐지, 뭐 누가 작곡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잖아요. 누가 반주하고. 네.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곡을 모든 곡을 작곡하신 김종률 씨. 네. 예. 아니 에루와 에루월사. 네. 이것은 저는 대학 다닐 때 자주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게 그 민요가 아니었군요. 네. 그러고는 김종률 씨가 만든 곡. 그리고 그 다음 곡으로 이어서 들었던 못 오시나. 네. 이런 곡 같은 경우는 잘 만든 포크 곡이고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통 음악의 어법에도 충실하고 또 당시의 그 포크 음악 이것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다재다능한 분이었네요. 게다가 기타도 연주하고. 그러니까요. 예.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도시나 같은 곡을 들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좀 고귀하고 순수한 어떤 정신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품격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영혼들이 그 80년 광주항쟁에서 죽어갔고 또 네. 무너졌고 상처받고 피 흘렸던 네네. 이런 어떤 시간들을 거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 고결한 그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1997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네. 그 밤새 개표 결과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사람들이 광주의 어르신이었던 민주화운동의 대무셨던 조아라 선생인가요? 그렇죠. 예, 세비하러 찾아갔단 말입니다. 세비하가 아니고 인사하러. 네.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조아라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대통령 당선이 돼서 기쁘긴 하겠지만 떨어져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중자애하고 너무 티내지 마라. 그런 사람들 위로해줘야 된다. 라고 했었대요. 정말 큰 어르신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광주에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엄청난 슬픔, 엄청난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슬픔에 대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요. 광주에서 문화행사를 하잖아요. 5.18 관련해서. 네.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가는데 사실 광주가 돈이 많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라도 땅 자체가 특히나 민주화운동 세력 같은 경우는. 근데 가면은 그쪽의 문화 역량들, 네. 문화 일꾼들은 거의 공짜로 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차비 수준의 그렇죠. 그런 걸 받으면서도 쉽게 말하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대접하려고 마음을 쓰는구나라는 게 몸으로 느껴져요. 네. 그걸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그것이 미안해지면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겸손해 하시고, 자기를 낮추려고 그럴까? 자기 것을 덜어내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품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최정훈 선생이 쓴 그 5월의 사회과학이라는 책을 보면 네. 5.18 광주민주항쟁에서 절대 공동체가 출현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절대 공동체. 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진짜 한 몸이 된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시간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 됐던 어떤 에너지를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이후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모도 신화까지 들었습니다. 자, 계속 해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밤새서 테이블 만들게 되는데, 네.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황석영 선생님 댁 근처에 철로가 있어가지고요. 철로. 네, 밤에 기차 지나간 소리도 끼어들고 깨지는 소리도 들어가고. 깨지는 소리. 예. 네, 그렇게 해서 테이블 만들어서 이제 혹시나도 뺏기면 안 되니까, 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테이블 2개를 만들고요. 2개를 만들어서. 네, EYC 기독청년협의회 쪽으로 보냈다고 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교섭을 해서 돈을 좀 대라. 아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2,0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복사를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제작비를 이제 EYC에서 대서 네. 대학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혹은 또 기독교 교회라든지 뭐 기독 청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급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보급을 했다. 이것이 그럼 이제 광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퍼져갔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리무란 행진곡이 정말 그 암울했던 80년대 초반에 그 침체된 분위기를 뚫고 다시 똘똘 뭉쳐서 운동을 결의하고 네.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기폭제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 뭡니까? 리무란 행진곡을 듣기 전에 네, 듣기 전에. 다른 곡을 한 곡만 더 듣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곡은 격려가라는 노래인데. 격려가? 네. 네. 뭐 노래 제목이 좀 독특하죠. 그러게요. 네. 네. 이 이제 빛의 결혼식 테이프이 윤상원 열사와 박희순 열사의 어떤 영혼 결혼식을 모티브로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윤상원 열사와 박희순 열사가 살아남은 자들에게 격려하는 네,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네. 영혼들이 그렇죠. 산자들이요. 예. 힘내라. 뭐 이런 거죠. 느낌의 그렇죠. 네. 그런 곡이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남녀 가창을 함께 부른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남자의 주도적으로 노래를 불렀던 오창규 씨가 네. 윤상원 역할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네. 부인 그 이미숙 씨가 네네. 박기순 열사의 역할을 한 역할을 것이죠. 실제로 근데 이 두 분은 부부고. 네, 그렇죠. 이거 참.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격려가를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절망하지 말아라. 오늘부터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하나도 모양만이 다르게 변해 보이고 슬퍼하지 말아라. 먼 훗날에도 강물이 흘러가고 세월던 아득한 옛날부터 하늘 아래 남아있는 사람의 사랑다움을 하늘 아래 남아있는 사람의 사랑다움을 예, 지금 격려가를 들으셨어요. 네, 격려가. 뭐라 그러나? 애써서 너 잘 될 거야. 힘내라고 이렇게 빠른 템포로 하는 게 아니라 나지막하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네. 그죠? 그렇죠. 예, 네. 격려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빛의 결혼식이라는 그런, 영혼 결혼식을 다루었던 그것을 거기서도 전개를 해서 그럼 노래만 계속 들어있었던 겁니까? 이 빛의 결혼식 테이프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지난주에 들으셨던 그 비아 오덜 마다처럼 네, 일종의 약간의 노래극 형식이 좀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노래 중간중간에 뭐라 그럴까요? 약간 낭송이라든지 대사, 네네. 음향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네네. 그 사이사이에 노래가 이제 배치된 형태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대본하고 노랫말을 쓰신 분이 바로 황석영 씨였습니다. 황석영 선생. 네네. 네, 그랬군요. 네. 그럼 대사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보존된 테이프이 지금 전해오고 있나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테이프를 뭐 복원을 네. 그 테이프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그 테이프를 온전히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들려드리는 겁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 대사라던가 또 네. 다른 흔적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빛의 결혼식을 소개해 주시면서 역시 마지막은 이무리한 행진곡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네, 이 노래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사실 설명해 나가는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80년대 이후 90년대 지금까지 민중가의 대표적인 곡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황석영 선생님이 노래만 만들고 김종률 씨가 이제 곡을 붙였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고요. 그러면 네. 이 노래 쓰임새와는 달리 네. 이 음악이 그 음악적으로 어떤 그런 왜 음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순수하게. 순수하게 네. 음악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아무래도 김민기 씨가 만들었던 노래의 어떤 뭐 지식인적인 포크의 느낌에서 네. 좀 벗어나서 훨씬 더 힘차고 네. 장중한 느낌으로 일종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네. 그런 어떤 전환되는 어떤 문을 활짝 열어 제낀 네.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여기서는 뭐 처음부터 힘차게 부르지는 않았고요. 처음엔 장중하게 한번 부르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부를 때 이제 징하고 북 치면서 힘찬 반주에 맞춰서 힘차고 빠르게 이제 부르고 있죠. 아, 이게 저 바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묘한 행진곡 같은 노래는 천천히 부르면 슬프기도 하고 장중하기도 한데 네. 빠르게 부르면 매우 힘차거든요. 그렇죠. 힘찬 게 예를 들면은 장조의 행진곡 듣는 것처럼 경쾌한 힘찬 게 아니라 묵직하면서도 힘찬 이런 느낌. 그것이 보니까 이제 단조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이었다. 그렇죠. 맞아요. 단조 행진곡에 힘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만들어진 이후에 또 이 노래를 본따서 좋은 단조 행진곡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계기가 많이 되었죠. 그렇군요. 김종률 씨, 작곡하셨던 김종률 씨, 그리고 총기획이라고 할까요? 배우 조종자였던 네. 황석영, 그리고 젊은 그런 예술인들, 역량들이 모여서 함께 했었던 역작이죠. 역작, 그 빛의 결혼식 중에서도, 이묘한 행진곡. 네. 이 김종률 씨는 지금 살아 계시죠? 네, 살아계시고요. 네. 음반 산업 쪽에서는 오랫동안 종사하시다가 네. 지금 이제 광주에서 문화예술 쪽 관련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쪽에 어른으로 지금 대강 계시겠군요. 네, 그러시겠죠. 예, 기회가 되면은 저도 인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서정민갑 선생과 함께한 이묘한 행진곡 마지막 곡은 그야말로 이묘한 행진곡의 원곡을 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서
네, 서정민갑 씨와 함께 했던 이별하는 행진곡 순서를 마쳤고요. 시간이 좀 남군요. 네. 광주의 문화 영향들이 총 출동해서 모여서 은밀하게 새벽에 황석영 선생의 자택의 그 창문을 이불로 막은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꽹과리 두드리고 징 두드렸으면은 바깥에서 들렸을 텐데요. 아무튼 몰래 만들었었던 것이 바로 빛의 결혼식 테이프였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요. 5.18을 상징하는 노래로 남아있는 이별하는 행진곡, 그것도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가 하면은 지금은 아까 서정민갑 씨와 잠깐 얘기할 때 사직공원이라고 잠깐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사직공원 위쪽에 광주 KBS가 있었고, 그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그런 통기타 업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광주 포크 음악의 산실이었다고 하는데, 고시 공부를 하다가 가끔 와갖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포함돼서 옴니버스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예향의 젊은 선율이었을 겁니다. 네. 그 젊은이는 근데 이 음반에 참여해서 노래 한 곡을 부른 덕분에, 아니면 그 때문에 고시를 접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원중이고요. 노래는 바위섬입니다. 바위섬은 당시에 광주 MBC의 PD였었던 배창희 씨가 만들었고요. 역시 광주를 노래한 곡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그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날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흰 파도와 바위섬과 흰 파도로네. 이렇게 시작하는 광주를 다룬, 그러나 광주 얘기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광주의 노래입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